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1회 때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네,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요즘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한 해 보내면서요. 올해 또 못했던 일, 또 한 해가 지나면 그 놓치고 있었던 일들 좀 예. 돌아보고요. 내년도 또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하다 보니까 네. 또 할 얘기가 또 오늘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네.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작년은 아니고 올해 2월 정도에 저희가 처음 뵙고 그래 1회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12월에 올해 마지막 거의 달려간 시점에 다시 뵙게 됐는데요. 바쁘게 지내셨겠죠, 당연히. 네, 좀 돌아보신다면요. 먼저 1회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 회 예.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올 한 해는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전주시 현안 관련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버스 문제, 또 아파트 주택 보급 문제, 또 신도시 개발 문제, 유휴부지 개발 문제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주요한 일들이 있었고 또 예. 그런 일들을 해결해 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의견들이나 다 찬반이 있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이런 걸 조율해가는 과정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아까 모두의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전주시 아파트 수요 문제 이것도 이 전주시에서 상당히 조금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뜨거운 네. 감자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파트 수요가요? 뭐 수치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100%를 넘어섰고요. 11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급이 110%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전주시 인구 비례 대비해서 아파트 수는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그냥 60% 정도가 자가주택이고요. 나머지 예. 40%가 임대주택이거나 뭐 전세, 월세 이런 형태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요즘 그 분양가 보면 뭐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대에 그렇죠.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이 그런 높은 고분양가를 내면서까지 주택을 보유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그 서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이거나 예, 이 젊은이들이 아니면 서민들이 집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는 이런 정책 말고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을 보급해주는 어떤 주거 복지 예. 이런 차원에서 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공원 일몰제가 네.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전주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원래 문제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공원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을 넘기면서 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넘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몰제로 해제된 15개 공원 부지 이걸 전체 다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할 때는 한 1조 5천억 이상이 예.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이 예상되는 우리 도시 조례상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전체 매입할 계획을 현재 전주시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예산만 하더라도 약 한 1,500억 정도. 현재 전주시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전체 개발이 가능한 곳에 전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 있는데요. 그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문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또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 또 뜨겁게 달군 주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니 해도 대한방직부지 개발 문제 그리고 네.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좀 따로따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대한방직부지 개발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그 이제 그 토지 소유가 그 사유지 않습니까? 예.
그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이제 개발 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을 한 거고 예. 전주시 입장에서야 그건 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 그 개인을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이라든가 기준까지 변경해 주면서 그 개발을 용인할 의무는 없거든요. 예. 또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이 전주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놓고서 설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인구 계획이라든가 주택 보급 계획이라든가 또 뭐 교통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넘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 개발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롯데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 맞겠느냐. 또 전주시 입장에서는 롯데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경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해결할 건 컨벤션,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문제, 예. 호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지하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종합경기장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대체부지, 예.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에 대한 대체 시설을 만드는 문제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이제 그건 행안부에서도 타당성 조사 통과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부지는 이제 매입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예. 있는데 종합경기장 문제 역시도 저는 시민적 여러 가지 논의나 공론화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숲으로 여러 가지 도시 재생 통해서 진행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컨벤션과 호텔 문제를 롯데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저는 논의는 일단 현재 전주시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지에 대한 그 부지 가치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용역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객관적인 수치라든가 자료를 놓고 또 의회에서나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또 그런 논의 절차들이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워낙 이 두 개발 사업 문제는 뭐 CUF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공론화 절차들이 좀 예, 필요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거라고 네. 봅니다. 또 전주시에서 그 의원님께서 또 집중적으로 또 추진했던 부분들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버스 버스 개혁 문제, 문제, 예, 예, 버스 개혁 문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버스 문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 하나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또 버스 회사에 근무한 노동자들, 우리 기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그 근로 여건이라든가 퇴직금의 안정적인 그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예, 않거든요. 또 전주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운영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전주시 예산으로 대부분 다 재정 적자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해결될 거냐라고 하는 게 전주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타더라도 좀 물론 친절한 기사님들도 많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은 기사님도 많거든요. 매번 그 시간에 허덕여서 빨리 가서 급하게 출발하고 급하게 정지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맞추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버스가 타기 불편하고 불친절하다 이런 예.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버스 개혁일 거라고 보고 재정 적자를 증폭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주 완주 버스 요금 단위로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주 완주 문제도 지간선제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버스가 완주까지 다 돌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폭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완주에서 일정 정도 그 지원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거기다 보전하는 금액이 더 크거든요. 이런 지간선제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버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벽지 노선, 적자 노선. 사람은 얼마 없는데 기사님은 가야 되고 버스는 운행해야 되고 똑같이 기름값은 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적자가 증폭되거든요. 그런 벽지 노선, 적자 노선을 마을버스 돌리는 문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버스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되게 편안하다라고 많이 탈 수 있거든요.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 흑자도 많이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도로, 예를 들면 기린대로든가 백제대로 같은 주요한 도로를 간선제를 도입해서 예. 여기는 전용차를 주는 거죠. 중앙에 전용차를 주는 작업은 이제 용역이 내년에 올라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전용차를 도입해서 빠르게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출퇴근을 위해서 차량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예. 내 집 앞에서 마을버스 이동해서 간선버스가 다니는 까지 이동을 해서
간선버스 전용차로 해서 이동을 하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하는 요인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예. 많은 일들 하셨고 네. 또 이제 또 내년에 또 많은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때 또 이야기보다 네.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네. 많은 일들 좀 해주시고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년 만에 다시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회 의정 돋보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그때 약속하고 고민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왔는지 저 또한 많이 고민스럽고 또 반성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12월 달에 거리에 가면 몇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참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살림살이들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는 더 길을 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덕담과 또 건배사 중에 당신 멋져라는 말이 있는데요. 2020년 한 해에는 당당하게 사시고 신나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또 좋은 사람들끼리는 져주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2020년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당신 멋져!